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최종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숙 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삼 자원수산과장입니다. 이뮤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선양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3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411쪽 환경국 일반 회계 총 예산은 2,571억 4,626만 원으로 2,163억 611만 원을 집행하였고 294억 7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4억 3,217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4%입니다. 부서별 2월 사업 및 집행 잔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815억 1,893만 원으로 지출액은 597억 4,268만 원, 이월액은 134억 4,278만 원, 집행잔액은 83억 3,346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 2월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등 7개 사업 123억 8,760만 원, 사고 2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4개 사업 5억 2,118만 원, 계속비 2월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으로 421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5억 908만 원이며 23년 3월에서 6월 저감장치 제작사 불량필터 의혹 발생에 따른 상반기 사업 중단으로 신청 물량이 저조하였으며 422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4억 4,519만 원으로 수소청소차 조달청 등록 지연으로 CNG 청소차 구매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9억 9,137만 원으로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53쪽 자원순환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1,194억 1,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87억 7,200만 원, 2월액은 1억 6,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3억 7,700만 원입니다. 명시 2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1개 사업 1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437쪽 도시환경 장비 운영 4,800만 원, 800만 원은 도로 노면 청소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료 처리비로 건설공사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한 폐토사 물량 감소에 따른 잔액이며 447쪽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기 운영 지원 8,700만 원은 공동주택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사업 신청 저주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59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8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9쪽 생태화적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537억 8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363억 6,400만 원, 이월액은 157억 9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 2월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 4개 사업 19억 9,500만 원이며 사고 2월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2월은 승도 수하천 정비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35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479쪽 스마트 그린도시 물순환 조성사업 6억 2천만 원으로 현장 여건에 따른 LID 시설 1개소 시공 재해 및 설계 대비 실제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91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 15억 4,425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30만 원, 집행 잔액은 4,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액 79억 3,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0억 2,800만 원이며 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융자금 원금 일부 상환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801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71억 8,500만 원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설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 유지비, 민간 운영관리 대행비 등 32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3억 6천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환경정책과 빛공해 저감 컨설팅, 그다음에 스마트 환경관리과 운영, 자원 재활용 활성화, 수지로운 폐기물 처리 이런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빛공해 저감 네. 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빛공해 관련 민원은 저도 빛으로 인한 민원이 이제 네.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그 시기가 맞으면 무료로 컨설팅을 검사를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활용을 해가지고 그 저희 예산은 지출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공단과 일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비 성격으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그걸 몰랐었어요? 있었는데 네. 공단하고 일정이 맞아야지. 맞아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맞아서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예. 예산 지출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맞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잘 좀 다음에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건수를 좀 조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용에 말씀해 주셔야죠. 환경정책과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0만 원 말씀하시는 네네네. 그거는 스마트 환경관리센터가 저희가 작년 9월 그러니까 9월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네. 그 사무관리비로 그 지출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AS나 아니면 시설 점검이나 뭐 준공 관계로 그 소모품비가 필요 없어서 그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상은 있었을 거다 생각했는데 쓸 일이 없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준공을 좀 일찍 했으면 거기 이제 소모품비나 이런 거 사무 집기나 이런 거로 그러니까 그 음용수 관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준공이 늦어져서 저희가 그 집행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상을 미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서 이것도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50만 원. 네네. 저희들이 그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반납하게 되면은 네. 현금을 받잖아요. 네네. 그걸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안 주면은 네. 저희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작년에 신고율이 없어가지고서 그다음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실상이 있는데 또 신고를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생태하천가의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관리. 이거는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그 응급사항 발생 시에 이제 쓰는 예비비로 네. 이제 지금 준비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불용시킨 상황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건 좋은데 예비비 성격으로만 그렇게 계속
해마다 그렇게 짜시나요? 계획하시나요? 이 상황이 이게 발생되면은 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빠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예, 긴급한 상황으로 이게 마련된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긴급한 일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그 주요 집행 현황에서 420페이지 보면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연구 개발비 용역이 있어요. 주요 집행 현황 420페이지. 연구 주요 용역비 집행- 연구 용역비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네. 요거는 그 스마트 도시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수생태계 복원 관련해서 네. 그 백운산 소생태계 모니터링이랑 그다음에 통북천 수생태계 복원해 가지고 그 네네. 모니터링 연구용을 실시한 것입니다. 네. 근데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 한 다음에 네. 복원까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그 이 사업비가 국비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네. 선정된 사업비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21년부터 23년까지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요 그 용역이 23년 10월에 최종 완료되는 바람에 복원까지는 이제 지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인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었어요? 네, 모니터링은 저희 백운산이랑 통보천에 네. 그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근데 비율상 그 모니터링 비용하고 복원 계획하고는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아까 다시 말씀해 주셔요. 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요? 우선 1차를 모니터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복원까지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니터링 기간이 최종 10월에 마무리되는 바람에 복원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할 수 없어서 네.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계획을 했으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셨어야 했는데도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철저히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소차랑 전기차가 계속 전에보다는 많이 그 보조금을 그러니까 많이 사시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나 보죠? 금액은 많이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그 소비가 좀 적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외부에 나갔을 때 네. 불편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집행이 좀 덜 돼서 작년 예산을 올해로 2월에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 집행을 했고요. 예. 더군다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 그 수소 청소차를 이제 국비를 강제로 배정하는 바람에 세대를 배정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네네. 수소차가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시중으로 이제 판매가 되지 않는데 국비를 강제 배정이 배정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맞물려서 좀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수소차나 전기차가 전에보다는 많이 사려고 하지 않는데 뭐 그 인프라가 좀 문제가 돼서 이러는 건가요? 뭐가 아무래도 문제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충분한데 네네. 외지인은 아직도 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전기차 인프라는 그나마 갖춰져 있는데 수소차는 우리 평택 빼고는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전에는 그거를 받으려고 해도 서로 못 받았는데 지금은 또 금액이 남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429페이지 보면 전기 자동차 안속 충전기 구매 지원이 있어요. 충전기 600만 원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예요. 6천만 원. 요거는 법적 의무적으로 그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그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외에 규모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전기 충전기를
설치를 지원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가 공고를 하고 했는데도 모두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저희가 요 사업은 올해로 2월을 했는데 네. 올해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금액을 좀 높게 지금 그 더 지원하는 거를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1인당 얼마인데요? 지금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금 지원하는 거로 지금 예산 공고는 변경을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신청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필요로 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네요. 네, 자부담이 100%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이 얼마예요? 최고 90% 지원입니다. 그럼 뭐 얼마예요? 자부담이. 네, 근데 이제 그게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긴 한데 네. 뭐 몇십만 원에서 그 설치비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하니까 네. 그래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금액이 한 분도 없었던 거네요, 지금. 예,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447페이지 단독주택 지역 폐건지지 수함이 있는데 이 단독주택에는 폐건지 수거함을 어떻게 설치해요, 지금? 단독주택이요? 네네. 사실상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 그 통리장들을 네. 상대로 해서 수거를 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고심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에서 좀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법을 좀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연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452페이지 자원순환과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남기셨는데 우리가 언제 이 청소를 하죠? 노면 청소를? 차 구입한 거네? 차 구입이요? 여기에는 도로 노면 청소차 구입이 6억 9,500이고 아, 예산 집행 잔액이 1억 900만 원. 저희들이 그 당초에 16톤 차를 살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자동 방식이 좀 불가해 가지고서 네. 부득이 8톤짜리로 변경을 8톤? 했어요. 예, 예. 예, 8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 시설이 되는 그걸 바꾸다 보니까는 그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8톤짜리가 가격이 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예, 16톤짜리는요 자동화 방식이 안 돼서 3억 6천인데요. 8톤짜리는 자동화 시설이 돼 있는 반면에 3억 2천입니다. 그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478페이지 수질 오염 폐기물 처리 관리가 있어요. 이 집행 잔액이 다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470. 생태하천과. 폐기물 처리비 관련된 네네네. 사항인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비비 성격으로 된 아, 부분. 아까 그거?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수질 오염 폐기물 처리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는 계신다고 그러겠지. 근데 이 수질은 평택에서는 굉장히 어느 도시고 다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폐기물 처리 예산 자체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위에 보면은 네. 이제 쓰레기 정화 사업에 대한 그 뭐 근로자나 그 폐기물 처리 시설 내는 그 사무관리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 분야는 이제 수질에 대한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쓰려고 네.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이제 든 건데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불용지키는 겁니다. 아무튼 수질 관리에 이 폐기물 관리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어쨌든 평택시의 환경 정책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국에서 생각할 때. 환경 정책과요? 네.
환경 정책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아젠다가 탄소 중립이고 네네. 미세먼지 저감이고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국이 굉장히 의외로 더워지고 있어요. 남의 나라 작년만 해도 한국은 이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갑자기 더워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신경 쓸 부분도 있지만 평택시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질적인 그 계획과 예산이 좀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어서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 집행 현황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436페이지에 그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집행 잔액도 좀 남은 것도 있고, 먼저 잔액이 남은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전에 제가 그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그 종량제 봉투 그 픽토그램 그 반영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 뒤에 말씀하신 픽토그램 사업은요, 이번에 쓰레기 봉투가 실은 조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이제 규칙으로 내리는 걸 개정을 했고요. 그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되면은 규칙을 통해서 픽토그램 사업을 바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요, 그 사실상 계약률 적용이 저희들이 82%에서 85%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계약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이고요. 일부러 그렇게 맞춰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계약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잔액을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는 없네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럼 애초에 그렇게 처음 하실 때 그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은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쓰든지 아니면은 반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보면은 거점 수거지 클린하우스 및 가림막 설치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성과 보고서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클린존 사업이 뭐 성과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0% 달성률인데 올해는 193% 달성률 초과 달성을 하셨고, 설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개선이 그 뒤에 설치를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그 개선이 좀 그 자료화가 혹시 되어 있나요? 얼만큼 이 정도가 개선이 되어 있다? 자료화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요. 네. 이게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이제 발생되었던 그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가 좀 얼만큼 개선되어 있는지에 대한 보충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클린존에 관해서도 이제 다른 지자체의 그 사례를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이제 업그레이드 클린존에 관련돼서 좀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 사실상 제가 하는 가장 주요한 사항이 클린존, 클린하우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거리의 미관은
더 이상 해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부터 좀 거리하고 좀 어울리게 제작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클린전 안에도 보면은 현재 보면은 뭐 쓰레기 봉투라든가 재활용 봉투 또는 그런 것들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구분해서 버리게끔 현재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시행은 일부 뭐 몇 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도로에 이제 그 도로가에 나와 있는 그 재활용 그 분리수거 그런 데를 가 보면은 뭐 물론 지키시는 시민들도 있지만 이제 반대적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버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관 개선에 대해서도 항상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닌 그거를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를 봤었을 때 어느 부분에다가 확실히 버린다던가 뭐 필요하다면은 약간 뭐 인증 그런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버리는 거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이제 거의 한 4억 9천 정도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클린하우스랑 가림막을 설치를 하셨는데 다음 내년에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그 결산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설치만 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좀 개선되었는지도 같이 좀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률은 좀 얼마나 상승되어 있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재활용률이 일반 가정주택은 이제 에코센터를 통해서 이제 반입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자한테 아파트 직접 계약을 해서 소위 그 이제 금전을 받고서 이제 팔고 있거든요, 재활용 제품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사용량을 빼면은 재활용률이 다소 높진 않아요. 근데 아파트까지 합치게 되면은 저희들이 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도 한번 좀 조심스럽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그런 관리 체계가 이제 갖춰져 있어서 재활용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적으로 이제 일반 뭐 단독주택이나 그런 밀집지역 원룸가의 밀집지역 같은데 보면은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하나는 너무 잘 돼 있고 하나는 너무 안 되어 있는 그런 양극화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우리가 상세를 할 것인가,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를 해서 그 RFID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여기 주요 집행 같은 경우 보면은 이미 활성화가 그만큼 아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많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이 100대 량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었는데요.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해보니까 65대만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사실상 아파트에 이제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양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 예측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시고요.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추가 질문 조금만 이따 해도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호님. 지금 말한 그 RFID 그거는 신청을 하면 아파트는 다 해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요. 응. 예,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직접 하도록 현재 지금 네. 제도가 개선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현재는 저희들이 근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원하는 쪽도 있고 안 원하는 쪽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있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네. 사용을 좀 못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용으로 두 가지를 쓸 수도 있는 건가죠? 현재 그냥 수거하는 거 있고 이 RFID를 갖다 놓는 것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겸용해서도 쓰나요? 근데 폐기물 발생 원인자 부담이라는 게 네. 그 이제 그 쓰레기 봉투 값을 안 사는 대신에 비용을
내는 게 때문에 네. 그게 좀 위배되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는 안 하고 예, 어르신들이 또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김상수 의원님,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은 올 초에 연초에 그 관리천 오염수 사고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뭐 그쪽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관리천 오염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장 여건에선 이제 2월 15일 통수 이후에 특별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관리천 사고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 집행을 우선 긴급 자금을 해서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도비로다가 다 그거를 환수했나요? 우선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국비로 받은 특교세는 1월 말경에 교부가 돼서 지금 현재 집행은 다 했고요. 그 금액은 15억입니다. 아울러서 그와 동시에 내려왔던 교부됐던 금액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 15억이 교부가 돼서 그 또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특교세 2차가 교부가 되긴 했는데 도에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약한 금액은 61억 2천 정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한 88% 정도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특교세가 또 도 기금이 2차적 금액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희 시 예산을 쓰는 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그 상급기관에 재원도 바꿀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저희 시비는 뭐 시 자체 재난기금이 됐든 사업비가 됐든 절약해서 쓸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안중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안전총괄과에서 일부 자금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 그거는 다 그 관련 부서에다가 돈을 다시 돌려주셨나요? 저희가 이제 전체 기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계약부서 내에서 실집행할 수 있도록 이제 각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송탄 출장소나 농업기술센터도 뭐 예산들이 부족해가지고 우선 뭐 급한 대로 사용을 했지만은 그 환경부에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관리처 오염 사고에 대한 그 집행 내역을 관리하시니까는 뭐 또 도비나 뭐 특수세 지급을 받으시면은 다 환불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환급해 주시- 말씀 주신 대로 재난부서하고 협의되는 내용 내에서는 저희가 공유 다 할 수 있도록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뮤재 과장님 그 관리천 사고 때문에 국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환경정책과 지금 이제 평택시에 공동주택 사업부지가 몇 군데 있죠. 아파트 사업부지. 평택시. 예, 그렇습니다. 모르세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사업분 제가 잘 그럼 뭐 내용까지는. 민원인들이 그 관련과 환경부서에 뭐 이렇게 민원 제기하면은 과장님까지 보고가 안 되나 보죠? 비산먼지 관련 말씀하시는 네네네, 네. 그건 이제 환경지도과로 민원이 들어갑니다. 환경지도과. 네, 환경지도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여기 송탄공단 옆에 그 가재동 아파트 사업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현장을 문제는 뭐냐면은 이 토사 운반 차량들 덤프 트럭이라 그러잖아요. 25톤 덤프 트럭들이 수도 없이 다녀요.
뭐 토사 운반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송탄 공단 내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고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공단 내도로는 특성상 공단 내도로에는 주정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분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단프 트럭이 그 큰 차가 지나가면은 뭐 소음뿐만이 아니라 비산먼지도 어마어마하게 뿜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관리하는 주택과나 송출 환경과 뭐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서 현장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감독 좀 해라 그래서 지금은 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에서도 뭐 건설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특별한 교육을 좀 하셔가지고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지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생태하천과 내가 자료 좀 사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정석경 과장님. 지금 통북천 쪽에 저거는 이제 청주시에서 제가 찍어온 건데 저렇게 금계국이라는 꽃이 저렇게 만개가 돼 있으니까 풀 깎아달라는 얘기들을 안 해요. 풀 제거해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통북천에 저런 구간이 좀 있나요? 지난번에 현장을 그 상류부터 쭉 돌았었는데요. 네. 그 동삭지구 그 아래 하단 부분에 저런 부분이 좀 일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사업 쓰는 게 있잖아요. 그 예산이 있잖아요. 네. 주민자치. 아마 그쪽이 통북천 관할이 동삭동, 비전1동, 통복동, 세교동, 원평동 아마 이렇게 관계가 될 거예요. 동이. 주민자치 그 사업으로다가 저런 것도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통북천 범면에다가. 예, 지금 일부 그 통복 동사무소 그쪽에서 일부 하단에 식재한 거 봤고요. 저희가 그 치수에 뭐 장마철에 물의 흐름이나 이런 저해지지 않고 뭐 수목이 아닌 이상 이런 화해 쪽은 저희가 뭐 그렇게 건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정책과장님 여성이신데 어때요? 저 화면이 보기 좋으시죠? 네? 잡풀 무성에게 나 있으면은 이렇게 자라 있으면은 시민들께서 제발 풀 좀 깎아달라고 아주 부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거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저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면은 지금 주초비도 만만치 않게 지금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건비도 뭐 상당히 요즘 올라가지고 많이 지출되는데 일석이조의 효과를 평택시에서 받을 수가 있다. 과장님 몇 년 남으셨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공직생활?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저거 좀 한번 추진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물 흘림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완공이 됐나요? 실개천 말씀하시는 거죠? 물 흘림 예. 공원에 이렇게 물 지금 저희가 몇 차례 또 그 물 흘려 보내고 통소하고 현장 답사하고 주민들 거기 나와서 의자에 벤치도 좀 설치해 달라는 부분 그 의원님 그때 현장 보실 네, 때 네. 상임위에서 이제 보실 때 건의 들어온 부분 의자 설치했고요. 되게 좋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뭐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한 120억 들어갔죠. 130억 들어갔나요? 67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원비가 60억, 70억인가요? 총 그 공모 사업에서 100억을 받아서요. 네. 정책과 쪽에서 저기 그 교육적인 그쪽에 쓰고 우리 이 사업에는 한 67억 그 정도 소요했고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예. 어쨌든 그 물이 수질이 지금 뭐 재활용
저기 제이용수. 예, 인용수라고 네. 그러죠. 네. 그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어린이들이 발을 담그거나 그러면 조금 뭐 피부병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그 어린 그 학생들이나 뭐 유아 이쪽에는 학원을 다니는지 거의 없었고 연로하신 연세 드신 분들이 산책하면서 되게 좋게 반응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뭐- 여담으로 하면 거기 항아리하고 물레방아를 설치해놨는데 물레방아도 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물레방아는 설치했는데 작동을 아직 안 시키고 있는 그건 그냥 조형물로 해놔서 조형물로. 예 항아리하고 물레방아를 설치해놨는데 예.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거로다 바꾸시면 되잖아요. 조형물 설치하지 말고.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죠? 저희가 좀 상황 좀 보고요. 저희가 뭐 물로 안 되면 전기라도 한번 해서 할 수 있는지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좀 보겠습니다. 생태하천가 지난해 예산이 537억 8,625만 1,810원이고 지출액이 363억 64만 363억 6,440만 8,910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통북천에 풀 깎아달라는 민원 좀 안 들어오게 미리 좀 제초 작업 좀 해주실 수 있죠. 예, 의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좀 다른 것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고 또 도시마천이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북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통북천에 아침이나 저녁 때 특히 이제 저녁 때 좀 많으신데 그냥 저한테 민원 제기한 한 7분인가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문자 온 거 그대로 전송도 해드렸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좀 미리 좀 관리 좀 하셔가지고 제출 풀 깎아달라는 민원이 좀 접수가 안 되도록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분들 그 야광 그걸 이 복장이 새벽에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더라고. 새벽에 뭐 보통 어둑어둑 할 때 예. 요즘에 5시 정도 되면은 이제 동이 터서 약간 훤한데 그리고 가을철에 겨울철에는 뭐 새벽 아침 한 7시나 돼야 훤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덕구래니까는 그 복장을 지금 이제 그 야광 그 복장을 입고 다니시는데 그것도 저도 이렇게 멀리서 운전하면서 보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청소하러 왔다 갔다 다니시는데 요즘에 그런 장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배터리로 해서 번쩍번쩍하게 요즘 자전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오토바이나 보면은 그 뒤에 그 남바 있는 데다가 그런 거 설치해서 예, 안전 후레쉬. 예, 그렇죠. 예. 그런 거로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게 띠로 해가지고 예, 그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 예. 네, 그것 좀 한번 뭐 예산은 돈이 없으시면은 국장님한테 얘기하셔서 가지고 달라고 그러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린존 설치할 때 보면은 자재가 이제 철 파이프, 각 파이프에다가 이제 칠을 도장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칠이 까지면은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흘러 있어요. 근데 뭐 그 설치 비용을 얼마까지 이게 가능한 거죠? 크린존 설치가? 보통 800에서 800만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크기에 네. 따라서 더 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녹 안 나는 철이 있잖아요. 아연철 같은 그런 각 파이프. 예, 요즘 징크 제로도 많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 소재로 해서 기왕이면은 뭐 이렇게 칠이 벗겨더라도 녹이 뭐 이렇게 녹이 흘러서 보기 흉하지 않게끔 그런 자재를 쓰게끔 좀 한번 지도해 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우리 저 국장님 답변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근데 메모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메모는. 그 식품정책과는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뭐 16억인가 밖에 안 돼? 기금 포함해서 23억입니다. 네? 기금이 또 따로 있어서요.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네. 그 예산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 아, 그 저희 과징금 수익으로 그죠? 벌금으로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예산은 물론 뭐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만드셔야지. 그거 벌금으로다가 수입되는 부분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를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업비를 네. 월급이나 과태료에 의존하지. 식품정책과에서 15억 가지고 1년 예산 15억 가지고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가 1194억, 환경정책과가 815억, 생태하천과가 537억. 얼만큼 증액을 시키실 예상인가? 내년 본 예산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필요한 사업부터 검토해서 그 필요한 사업만큼 또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적게 주니까는 식품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정책과에서 식품 안전 위생 네. 쪽을 집중으로 해서 저희가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위생. 네. 근데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기본적인 인허가, 지도 점검 이런 게 주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뭐 위생 지도 등급- 점검을 위생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점검을 자주 하셔야죠. 특히 네. 이런 더운 여름철에는 특히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잖아.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네.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다행히 뭐 그 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가 발생이 안 됐지만은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특히 뭐 기업체라든지 단체 급식에서 발생이 되면은 많은 그 인원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저기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추경에다 올리세요. 올려서 위생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네? 네, 저희 식품위생관리 쪽에 집중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 예산을 한 25억 정도 이렇게 10억 정도 더 증액해서 그렇게 좀 국장님 아셨죠? 내년까지 계시는 건가? 답변하세요, 얼른.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생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지금 뭐 6월 달인데 고생들 하고 계시고, 이 환경국이 중요해요. 환경 문제. 아까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미세먼지 저감 차량 그 운행도 좀 자주 시키셔가지고 미세먼지 발생하는데 좀 자주 그 출동시켜서 평택시의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